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의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1964년 5월 29일 61세로 본가는 경주 김씨입니다. 거주지는 영등포구 신길동 여의도 시범아파트이고요. 파리학번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했고 85년에 28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하였습니다. 89년 졸업 후 92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민주당 후보로 나가게 됩니다. 낙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95년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졸업합니다. 일반 하버드 석사와는 다르게 케네디 스쿨은 디자인 스쿨과 같이 입학 경쟁이 덜하여 일부에서는 입학 난이도 기준으로 학벌 세탁으로 보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이 시기에는 졸업 후에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듯합니다. 공부보다는. 그리고 96년 영등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데 이게 바로 15대 국회의원 중 32세로 최연소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이후 2000년도에 국회의원에 또 당선하고 2002년에는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국회의원 선거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자, 2010년 부산광역시장 경선 후보 탈락 후에 2010년 드디어 문제가 되는 칭화대학 법학 석사를 취득하며 2011년에는 뉴저지주 럿거스 대학교 로스쿨 졸업 후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은 참고로 한국보다 훨씬 취득이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한양대, 단국대에서 교수로 활동하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비례대표 2번 후보로 낙선을 하게 됩니다. 당선은 안 됐지만 그 이후로 정치적 지지 기반을 얻고 2020년도에 다시 국회의원 3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년 전이죠. 2024년 국회의원 4선에 성공하며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까지 얻게 됩니다. 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남 출신 아버지와 충남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82학번으로 대학을 입학한 후 전국학생총연합 전학년의 초대 의장으로 활동해서 1980년도 초중반 학생운동을 주도하게 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죠.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및 삼민투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3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고 88년 사면으로 출소합니다. 이후 93년에 KBS 아나운서 김자영과 결혼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추후 김자영 아나운서와는 2015년 이혼을 한 뒤 2019년에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김민석 의원과 관련된 서울문화원 점거 사건은 삼민투유의 주도하에 대학생 73명이 미국문화원 2층 도서관을 점거해 광주 사태 때 미국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라고 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는 현재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 때문인지 이후 1998년 김민석 의원이 미국 방문을 위해 비자 신청을 했다가 미국 문화원 농성 사건을 연루를 이유로 거부당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참고로 일본 유학 중에 만났다고 합니다. 자, 김민석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로 불리며 96년 이후 잘 나가다가 2000 NH 사건으로 도덕성에 흠결이 생깁니다. 5.18 때문에 미국 문화원도 점거했던 운동권 출신들이 2000년 5월 17일 날 5.18 민주운동 전야제에서 즉 광주에서 새천년 NHK라는 유흥주점에서 다수의 여성 종업원과 술자리를 가졌고 우상호 전 의원은 방북 사건으로 유명한 임수경 의원에게 야 이년아 네가 여기 왜 들어와 나가 라며 폭언을 퍼부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여기에 송영길 전 의원, 우상호 의원, 이종걸 의원, 김태형 의원 등 대다수가 운동권 출신의 386 정치인 세대였고 이 사건은 임수경 의원이 추후 폭로해져서 알게 됐습니다. 자, 2000년도 이 사건 때문에 NH 사건 때문에 김민석 의원은 주춤하고 있을 때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이번에는 큰 사건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입니다. 2002년 SK에서 2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2002년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 이후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시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지인 3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때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당사로 피신한 뒤 때로 저항하여 집행을 막아보기도 했으나 2008년 12월 12일 구속 기소됩니다. 김민석 의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생활비 명목으로 받거나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선고받고 2015년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2015년까지 쉬게 됐고요. 그래서 2008년에 또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자로부터 4천만 원을 차용했고 그 외 10명에게서 1억여 원의 별도를 또 차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금들은 정치 자금이 아니며 사적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국직화 논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60대 노부부 유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2004년, 그러니까 2004년이면 김민석 의원이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되고 위험에 처했을 당시죠. 한 노부부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15장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합니다. 해당 유서에 김민석 의원이 자신들에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4억 원 가량을 차용시키고 이 중 8억 4천만 원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요. 김민석 의원은 양아들 관계도 아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노부부가 제3자의 돈을 받은 뒤 착복하고 청탁 민원을 본인에게 하였고 허위 투서 후 극단적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때는 2002년 노무현 당선 시기 후 2년이 지난 2004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해당 유서 내용이 매우 길긴 한데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유서에 대해 김민석 의원은 노부부가 자살하면서까지 사람을 모함했으며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보좌관이 그분과의 대화한 것에 대해서 이게 녹취록이 존재해서 검찰의 잦은 출두에서 투서의 음해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녹취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황상 전화통화 녹음이 그 당시 없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노부부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민원을 김민석 의원에게 청탁한 내용에 대한 녹취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8억 원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는 노부부의 주장이 완전 거짓말이라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의 제3자의 녹취 내용일 수도 있고요. 녹취 때문에 무혐의라는 것은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김민석 의원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재산 증식 논란과 관련 논란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5년간 수입으로 세비인 5억 1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이는 지출을 훨씬 상회합니다. 신용카드 및 생활비로 2억 3천만 원, 그리고 기부금 2억 원, 그리고 추징금 6억 2천만 원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즉 5억 1천만 원이 수입이고 나간 돈이 10억 5천만 원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여기에 아들의 국제고 재학 그리고 미국 유학까지 겹친 상황인데요. 그래서 입학금까지 더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예금액은 5년간 증가했고 총리실 관계자는 강연비, 조의금 등 그리고 처가 빌렸다고 오늘 주장까지 했습니다. 자, 아들 관련 논란은 이제 또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표절 예방 교육을 하는 필수화하는 입법 활동을 하였는데 실제로 1년 후 민주당이 해당 교육법 기본법을 발의했고 김민석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아들이 올린 초안 내용과 김민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 일부 문구만 제외하면 모두 일치한 것이 논란입니다. 아빠 찬스로 이걸 아들의 스펙으로 만들어줘서 이걸 또 입시에 활용한 거 아니냐 하는 논란입니다. 그 외에도 아들의 고교 시절 홍콩 연구실 인턴 시 교수와 공동 저자가 된 것도 논란으로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아들의 대학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검증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의 주장은 스펙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 외에도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김민석이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일했던 건설업자와 일가족이 연이어 전세 계약을 했다거나 2020년 정치자금 500만 원을 후원한 지인을 이듬해 자신의 사급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돼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10대 결격 사유를 내세우며 정치활동 공백기 소득 출처가 불확실하다. 마이너스 기부가 있다. 아들 학비 출처가 불확실하다.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과정에서 불출석하지 않았냐, 지역구 위장 전입하지 않았냐, 그리고 아들 대학이 동료 의원실 동원을 하지 않았냐, 청문회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의 잦은 사퇴를 촉구하는 중입니다. 이 밖에 여담으로 이제 노무현 대선 후보 시절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갑자기 정몽준 캠프로 가서 철새 논란과 함께 김민세라는 별명도 생깁니다. 추후 노무현 지지율이 갑작스럽게 급등하게 돼서 정몽준과 단일화의 성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조차도 자서전에서 김민석의 행동은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매우 이른 나이에 정계에 진출한 입문 이래 평생 전업 정치인으로 살았고 정치인들이 대개 정계 입문 전 심지어 운동권 출신조차도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완전한 어렸을 때부터 전업 정치인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로 그 외에 그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은 도덕적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능력 위주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능력에 맞는 후보자가 잘 검증되길 바랍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을 보면 민주당의 열혈 지지층인 인터넷 공간의 맘카페나 다음카페 여성 커뮤니티의 반응은 김민석 의원의 국무총리 후보자 등록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해당 커뮤니티에서 신고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맹목적인 찬양보다는 올바른 능력 검증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김민석 초코민석이라는 별명으로도 밈이 되고 있고요. 여성 카페, 엄마들 맘카페에서도 현재 인기가 많게 김민석 의원에 대한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부부 사건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 기사고요. 민주당 의원의 후원자가 남긴 15장의 유서와 함께 김민석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억 원의 정치자금 뜯어가라고 기사가 남아있습니다. 2008년 매거진인 만큼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기자가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2004년 8월 24일 영등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노부부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동반자살을 한 듯 노부부의 목에는 천장에 고정된 가는 줄이 감겨져 있었다. 자, 노부부는 40대 초반의 아들과 함께 통신기기 대리점을 운영했다고 한다. 노부부는 90대에 노모를 두고 있었다. 노모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자살한 사실을 모른 채 1년이 지나서야 가족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며칠 세상을 떠났다. 자, 근데 4월 총선 직후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한 인사로부터 노부부는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한 젊은 정치인에서 비롯된 동반자살이라는 사건을 듣게 되었다. 이 인사에 따르면 노부부는 김민석 최고위원과 양부모 양아들 관계로 10년 이상 김민석 최고위원의 뒤를 봐줬다고 한다. 그런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2004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돈을 빌려간 후 이를 갚지 않자 노부부가 운영하던 회사에는 부도 위기가 울렸고 김 최고위원과의 인간적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한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자는 아무리 빌려준 돈이 못 받았다고 해서 자살까지 해야 할까라고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석 달 뒤 한 지인으로부터 노부부가 남긴 15장의 유서를 입수하게 되었다. 자, 유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서 내용과 관련해 김민석 최고위원은 9월 이 기자에게 그들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고 그들로부터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자살까지 하면서 사람을 모함하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부인을 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검찰이 김민석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혐의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김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확신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파 수사 및 야당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다. 자, 놀랍게도 노부부가 작성한 유서에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별개지만 돈이 오간 형식이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현금으로 주고받고 또 노부부가 말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김민석 의원이 말했던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살하기 하루 전 장문의 유서를 쓴 후 같은 날 신보기금 이사장에게 등기우편을 보냈다. 이 등기우편 보낸 이유는 본인이 아들이 운영 중인 통신기기 대리점이라도 몇 년 동안 돈을 상환을 재촉하지 않고 살려주시면 언제든지 갚겠다고 자금 횟수를 늦추고 추가 자금을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자, 유서 볼게요. 신용보증 이사장님 그리고 지점장님, 이 글을 보실 때는 저와 제 아내는 죽어서 썩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유서의 서류는 검찰총장님께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아있을 때 용서를 구하는 이 글은 그 어느 용서보다 깊습니다. 먼저 보증하여 주신 은혜로 사업을 잘하고 직원과 전 식구가 먹고 살았으니 고맙고 또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배우신 분인 것 같고 또 감사함을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좀 먹먹하기도 한데 계속 보겠습니다. 65세, 우리나라 나이로 66세, 생을 마감하고 이렇게 될 줄은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부부는 실로 회환이 가슴을 난도질한 지금 저 밝은 태양이 오늘의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뜨거운 태양이 아니라 귀하고 또 귀한 태양입니다. 저희 회사 통신 대리점이죠. 삼성으로부터 대상도 받고 분기별 최우수 판매점으로 전국에서 땡땡통신하면 대형 회사로 대우받습니다. 삼성에서도 우수한 회사로 보고 상을 받고 특혜도 누리고 있습니다. 노부부는 아들과 함께 운영하던 회사는 연간 12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정도로 건실한 회사였다고 한다. 이사장님, 저희 회사는 아버지인 제가 모든 자금 문제를 관장하는 가부장직 제도 회사입니다. 현재 24억 원의 보증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왜? 여러 가지도 있겠으나
저희는 친동생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놈이 사기 도박꾼에 걸려 6억 원을 버리고 96년 11월 11일 도망갔습니다. 어음은 도리어요. 알지도 못하는 은행 어음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제가 피 없게 다 물어줬습니다. 그 2년 후 사기 도박꾼이 잡혀서 징역 2, 3년을 살았으나 그 도박꾼에게 보상이나 편지는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양심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수소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유서에 의하면 노부부와 김민석 최고원 간의 동거래는 199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 그러던 중 영등포1구의 국회의원은 김민석이었는데 그는 본인이 자청하여 수양 아들 노릇을 했습니다. 노릇을 했다고 했지 수양 아들이라고 주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무척 따랐고 전망이 밝은 이였습니다. 김민석이 95년 처음 5천만 원 보증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96년 말 김민석이 8억 원을 신보기금에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재경분과 의원이어서 당시 신보기금 C 이사장님도 알고 있으며 영등포 지점장에게도 직접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해 6억 원의 신용보증 증서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 김민석 의원은 재경분과 의원이 맞았습니다. 96년 말. 그리고 당시 김민석 의원은 국회 재경분과 의원이었죠. 6억 원을 받고 나서 바로 C 이사장님께 10%를 갖다줘야 페이백 형태의 뇌물이었죠. 이 당시에는 많았던 관행입니다. 관계자에게도 돈을 주어야 하니 4천만 원, 초기로 1억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신용보증 돈은 내가 마음대로 해야 하니 차후를 위해 돈을 달라고 해서 1억 원을 주었습니다. 이 당시 거래는 전부 다 현금 거래였고 그 당시 차떼기당이나 이런 것처럼 뇌물 거래 역시 현금이었습니다. 자, 노부부는 유서에서 당시 신보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적이 없어 신보에 대한 상식이 전혀 전무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6억 원부터 시작된 차용 금액은 2004년 사망 직전까지 24억 원을 불어났고 24억 원 중 8억 4천만 원을 김민석 씨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억 원을 받은 중 8억 4천만 원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선거를 4번, 서울시장 1회를 포함해 7년 동안 저희 회사는 것만 남은 알거지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정치인들의 갈치 시법에 회사는 도산진격이 되었습니다. 꽤 힘이 빠졌다고 느낀 건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였습니다. 4억 원을 신보기금에서 다 받아쓰고 빼앗기고 난 뒤 우리는 생산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데도 김민석이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님께 1억 원을 받게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영등포 지점회가 1억 원을 또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다 갚겠다고 수수료는 제가 다 내고 무엇을 특허를 해준다, 예금 공사 보험공사에 싼 것을 준다, 사유지를 공시지가 3분의 1로 준다, 엄청난 약속. 그 약속 사기 방법에 어찌않나 모르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회사는 자금 압박에 시달렸고 마침내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2004년 총선 이후로 노부부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얼굴 보지 못했다. 회사는 부도날 지경했고 하루 한 번씩 전화를 꼭 하던 김민석 의원은 전화도 받지 않고 오지도 않고 절로 공부하러 갔다, 지방으로 공부하러 갔다 등 피하고 만나지도 않는 배신자로 돌변하였습니다. 정치인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옛말이 떠올라 수십 번을 찾아갔으나 문전박대 하고 말았습니다. 부도날 지경이라고 그 엄청난 선거 비용을 꾸어간 돈을 달라고 한 뒤 그부터는 완전한 배신과 상대조차 할 수 없어 도리어 이런 사기꾼은 정치 생명을 끊어야 하고 모든 정치인에게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장인 아들에게 묵었고 90세 노모, 그리고 아들 함영재, 며느리 셋, 손주 5명, 직원 모두에게 더는 피해 줄 수 없어 검찰에 유서를 보내고 이제 늙은 아내와 함께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하는 그놈에게 정치 자금으로 다 뺏기고 잘되는 회사를 빈 털터리로 만들고 정치하는 놈들은 다 도둑놈이요 사기꾼이라는 것을 깨달은 지금 늦었습니다. 내가 돈 떨어지니까 심지어 돈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사기 갈치는 지가 하고 그로 인해 나는 본의 아니게 사기꾼 되고 자기는 속 빠지는 방법. 자, 이렇게 수설을 했습니다. 수설한 이유는 마지막 보시죠. 아들 사장은 참으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노력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10억 원 정도만 도와주시면 특별관리, 늙고 어리석은 제가 없다면 3, 4년이면 다 변제할 수 있습니다. 24억 원의 결손을 보지 마시고 죽어가는 이 생명을 담보로 도와주셔서 키워가며 결손 처리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20명의 생명을 끊게 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 우리 사장은 변제합니다. 영원히 엎드려 피웁니다. 모두 제가 부로서 관장하고 제가 관리한 탓이며 정치인에 의해 죽은 것입니다. 이승에서 건승하세요. 유서인 땡땡땡과 모 배상이라고 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의원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수설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자살까지 하면서 사람 모함하더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고 밝혔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김민석 의원은 주장하기를 하늘의 도움으로 녹취록이 있어서 그걸 내고 무혐의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녹취 내용이 이 사실이 거짓이다 뭐 이런 내용인지는 확실치 않고 녹취 내용이 이 노부부가 김민석 의원을 찾아가 뭐 돈을 달라고 협박한 내용이지 무엇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자살까지 하면서 정말 사람 모함하고 아버지라고 부른 적도 없고 1원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확실히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인가라는 것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무혐의가 나왔다, 이것까지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김민석 최고위원의 답변을 보시죠. 노부부 유선 실제로 검찰과 신보기금의 이사장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유선 내용을 토대로 정식으로 수사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사건 정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김민석 씨는 돈 받아갈 때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철저히 현금으로 가져왔다. 근데 이 당시 관행이 그랬죠. 전체를 전부 다. 그는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노부부가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 있다. 도와달라 해서 도와주고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는데 그 전에 그가 나중에 발뺌한 것이다. 회사가 망가지면 자살이 이른 것이다. 자, 입장을 전화상으로 물었다. 김민석 의원이 말대로 거짓이라고 하면 굉장히 피해를 입은 거겠죠. 그래서 그로 인해 지겨울 정도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검찰 조사를 통해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허위 사실을 주장했으며 그것을 입증할 자료까지 있습니다. 이거 녹취록을 말하는 것 같네요. 녹취록을 입증할 자료라고 해서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검찰이 직접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고 어디서 조사받았습니까? 알아서 취재하세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보내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취재하세요. 당당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녹취록이나 뭐 당당한 증거를 원하는 거겠죠, 기자도? 번거롭습니다. 그거 해봤자 내용이 없어요. 노부부가 자살한 것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급할 생각도 없습니다. 노부부가 한때 김 최고원을 도와준 건 사실이 아닙니까? 알아서 취재하세요.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노부부 관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양부모 양아들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역의 유권자지만 잘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는 나의 양아버지 양어머니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사실과 달라요. 그의 아들은 고려대 출신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그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살까지 하면서 거짓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열심히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분을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땡땡땡 영등포의 실내 골프장을 만드는데 도와달라 하더군요. 그분이 땡땡땡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빌린 것 같았어요. 아무튼 골프장 건축과 관련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부탁을 어떻게 들어줍니까? 그 부탁을 안 들어줬더니 내 가족들 못 살게 굴었어요. 당시 집사람이 임신 중이었는데 방송국까지 찾아왔어요. 내 차에 들어놓기도 했습니다. 안 들어주겠다면 자폭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자폭을 한다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가족들을 못 살게 굴었다 하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땡땡땡 실내 골프장을 만드는데 전화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이수로 그 사람 불러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녹음했다는 게 지금 이 내용이죠. 영등포 실내 골프장을 만드는데 도와달라. 누구로부터 억대 돈을 빌렸는데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무리한 부탁을 했다는 내용을 녹음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녹취록인 것 같고요. 나는 내용 잘 모르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했더니 자기들 잘못했다고 인정하더군요. 그 일은 있으면 얼마 있다 집사람 휴대폰에 문자로 그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메시지가 왔어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받은 적이 없습니까? 내가 빨리 가겠다, 모든 것을 다 말하겠다, 직접 검찰을 받았죠. 난 녹취록까지 보여줬어요. 위 내용인 것 같죠. 난 그들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았어요. 내가 오히려 밥 사줬습니다. 당시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밉보인 상황이었어요. 내게 문자가 있다면 검찰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나는 그들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아들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나는 모릅니다. 자살한 사람이 유서에 거짓말을 써놓고 죽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죠. 한쪽은 분명 거짓말. 그쵸? 한쪽은 분명히 거짓말이겠죠. 자살한 노부부가 정말 이해가 안 되게 거짓말 써놓고 죽었다고 보거나 아니면 김민석 의원이 거짓말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자, 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두 사람이 동반 자살까지 하면서 거짓말할 수 있을까? 노부부는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속아 돈을 빌렸고 그로 인해 회사가 부도나면서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신고기금에
도움을 요청한 후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작성한 유서의 내용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당연하죠. 유서 내용이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자가 젊은 정치를 죽어서 모함까지 한 것인가, 아니면 김 최고원이 거짓말로 고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부인하는 것인가. 둘 중에 분명한 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네, 이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오늘 청문회도 이제 봤는데 어떻게 될지, 능력 위주의 검증이 될지 또 도덕적인 검증이 될지 추후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